이번 주는 또 그 바쁜 사람 또 어거지로 불렀어요. 이게 선배가 부르니까 안 올 수도 없고 우리 저 박주임 정신없이 바쁠 텐데 내가 또 오늘 불러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부른 이유는 이게 보이스피싱이 흘러가는 어떤 추세 네. 이거를 보니까 그 새끼들이 너무 발빠르게 변화를 하고 진화를 해요. 화가 나지만 화가 나지만 네. 사실이 그렇잖아요.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박주임이 저번에 나와서 몇 달 전에 나와가지고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하고 얘기 다 해놨는데 그건 이제 흘러간 물이 돼가지고 또 새로운 게 또 나오고 네. 모르고 있으면 또 당하는 거고 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발빠르게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정보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바쁜 박주임님 오늘 모셨으니까 네. 난 우리 후배님 나오면 자랑스럽거든. 저 목에 힘이 좀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저 동두천 경찰서 그 진흥범죄 수사팀이지. 수사팀. 진흥범죄 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저 박중현 경위 모시고 할 거. 아마 구독자님들은 이제 거의 다 알아. 알아보시는 분 예, 계시더라고요. 다 알으니까 이제 우리 식구니까 네. 아마 별로 생소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 내용 보니까. 네. 생성형 인공지능이 결합된 사이버 범죄. 아, 이거 진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말도 나는 지금 그 읽으면서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생성형 인공지능이 결합된 사이버 범죄. 네. 도대체 어디까지 이 사기꾼 놈의 새끼들은 저 진화 발전할 거야 이거? 네. 지금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AI. AI로 대표되는 그 인공지능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입숙이 이미 한 발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생성형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결합이 돼가지고 환장하겠다. 진보가 돼서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사이버 범죄 수사 뭐 10년 수사 경력 한 20년 동안 하면서 보면은 제가 그동안 만났던 범죄 피해자들을 보면은요 4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빅데이터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이 시대가 오기까지 이 기술의 혜택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면은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가지고 격차가 벌어져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은 달콤한 지인의 말, 그렇지 말. 달콤한 지인의 말, 가까운 친척의 말, 거기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에 더 줄 수 있는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렇지. 기회. 꼬임. 네. 요거에 피해를 당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분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돼 있다가 이게 범죄가 결합이 되면은 범죄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내용인지를 모르겠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진짜를 믿도록 하는 모든 범죄에 활용이 된 생성형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 리딩 사기. 제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거. 저번에 한번 나왔던 이제 주식 투자 리딩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딱 이틀 뒤에 제작진한테서 이제 메일을 받았거든요. 예. 이 사건을 보고 자기가 당한 범죄가 사기인지 아닌지 요거를 좀 도움을 달라. 확인해달라. 라는 급한 메일을 받고 이제 그분이랑 메일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실제로 통화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실제로 연락처를 제가 확인받고 전화를 드려보니까 그 이분이 한국은 한국 분이신데 미국에서 10년 이상 동안 거주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머무르지 않은 그 10년 동안에 그 일어난 그 인터넷 생태계가 전혀 이해를 없으신 거예요. 정보가 없는 거지 전혀. 미국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그렇지. 미국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한국으로 청산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촌에 카페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촌에서 이제 어렵게 모든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지고 카페를 운영을 하시다가 경기가 안 좋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문자를 하나 전달이 받았는데 그게 주식 투자 리딩 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인이 돈을 벌었다고 하니 자기도 주식에 대한 주자도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마침 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했던 사람들을 맞춤형으로 주식 투자 리딩 방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자기한테 딱 부합되는 거네. 자기 첫 번째 단계가 우리 이름만 들면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연예인 얼굴이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딥페이크라는 거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이분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 리딩 시작은 이제 한다고 하니 그 유명 연예인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안내를 하는
단체 오픈 채팅방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이분을 위해서 한국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을 안내를 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까지 동영상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분은 외국에서 오래 거주를 했으니까 한국어가 좀 서툴니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치겠다. 이제 그게 맞춤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되는데 3천만 원. 이제 피해를 당하셔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 아무리 주식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본금이 들어가면은 자기 자본금에 대한 담보를 반드시 요청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돈이 들어간 돈이 많으니 이 주식이 안전한 상품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러면은 이거를 환급을 받으려고 하면은 요거 그동안 들어간 돈에 대한 50% 이상의 돈을 보내야 된다. 1,000만 원이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500만 원 더 보내면은 우리가 다시 돌려줄 수 있겠다. 그게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되고 1,500에서 2,000이 되고 3,000만 원까지 피해를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돈을 넣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주식 투자 리딩 사기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지급 정지가 안 되니 우리는 지급 정지는 이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그렇죠.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온전하게 그것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장에서만 되거든요. 그거 빨리 법 고쳐야 된다고. 주식 투자 리딩 사기라든지 인터넷 직거래 사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까지 지급 정지가 안 되다 보니 왜 안 만드냐고 빨리 해야 되는. 신고를 하게 되면은 피해가 많으면은 수사관들이 그 우리가 개별적으로 은행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피해 확산을 해서 지급 정지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은행에 자발적인 협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더 이상 피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돈을 넣지 말아라.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갖고 있던 증거를 원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해야만 된다라고 안내를 하는데 신고를 망설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이분이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취합할 여력도 없고 그 법률 대리인을 조력을 받고 싶지만은 그 많은 자금도 말도 없고 서툴고 또. 예, 그리고 자기가 문화를 모르니 이거를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때 사건 의뢰를 보셨다고 했어요. 미치겠다 진짜. 그때 사건 의뢰를 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 사건 의뢰를 통해서 지금 본인은 세상을 보는 눈을 알게 되셨나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분은 112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사건 의뢰 제작진한테 메일을 보냈다. 메일 보내서 우리가 메일 전달해 준 거 아니야? 이게 112 신고였어요. 그렇지 결론은. 이게 유튜브 이제 미디어 힘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렸어요. 이게 왜 원본 증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계좌 거래 내역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이트 절대 지워서는 안 된다. 사이트 삭제 차단 폐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니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할 일은 내가 대신 해드리겠다. 다만 피해 신고를 확보를 하고 가서 피해 진술을 하는 거는 본인이 하셔야 된다. 당연하지. 네, 그래서 그거를 해서 했는데 신고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내가 2주일 뒤에 저하고 다시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 의뢰를 보게 된 경위를 제가 한번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보게 됐는지. 한국에 대한 생활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지금 묵고 이제 이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사건 사고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미디어라는 채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중파에 대한 미디어가 아니라 유튜브를 검색을 했고 검색을 통해서 사건 의뢰를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찐 구독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절차도 알려드렸는데 아마 피해 회복하려면은 지급정지니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많으면은 이거 수사관들에 따라서 지급정지를 은행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은행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으면은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수사관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은 지급정지를 막 해주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지급정지가 피해 사실이 발생하고 나서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맞아. 그 골든타임을 지키지 않으면은 대부분 하루 이상 해외로 넘어가는 이제 환전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들 방지를 위해서 신고는 잘해주셨다 뭐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 이때도 주식 투자 리딩 사기에 저희들이 한번 몇 번 말씀드렸던 생성형 인공지능 딥페이크. 딥페이크가 지금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의 범죄에 악용이 된 가장 큰 첫 번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다문화 가정이 맞아. 급속도로 지금 성장을 엄청나요 했거든요. 이제 시골 가면 거의야 거의.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하다 보면은 대포폰 특히 대포폰 이제 범죄에 악용된 대포폰의 이제 명의자를 확인해 보면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는 이 다문화 가정은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거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살고 있는 그 문화를 가지고 한국 문화가 결합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특히 보면은 이분들이 카카오톡은 우리나라 거지 외국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외국에서 기존에 쓰고 있던 위챗이나 이제 QQ 같은 SNS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 카카오톡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범죄 생태계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낮으세요. 이게 제가 대포폰 명의자들을 출석 연구소를 보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일단은 언어가 너무 어렵고 통역인이 있지만 일단 언어가 너무 어렵고 이게 왜 범죄에 연루가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연말이나 이제 지금 다가오는 연말이나 연초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가 보면은 꼭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 링크를 눌러가지고 설문조사라든지 쿠폰 준다든지 경품 당첨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또 결혼식 그다음에 청첩장 부고장 이런 연말 모임도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나올 거고 딱 연말 나오는 모임 나올 시기가 거예요, 이제. 됐거든요. 이거를 눌러가지고 내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게 당연한 행위인 줄 안 거예요. 이게 범죄에 연루될 거라는 거는 전혀 예상을 못 하셨던 거예요. 다문화 들어오신 분들이 또 아주 취약하네. 지금 그분들을 또 따로 소집해서 교육을 해야 될 판이네.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제도와 사람이 이제 없다 보니 그게 또 문제네. 그게 저도 느껴지더라고.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이 된 건데. 우리 국민이 된 거잖아요. 우리 국민이 된 건데 이제 그게 또 문제네. 이거 심각하네. 대포폰 대포 통장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으세요. 그렇지. 우리 문화를 모르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전자금융거래법 보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 전자금융거래 매체를 양도나 양수하면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처벌을 해야 되고 피해자로 입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은 행위는 맞는데 내가 한 행위가 잘못된 데 대해 고의가 있어야지.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고의도 없고. 이제 이게 문제더라고요. 야, 이거 심각하구나 진짜. 지금 보니까 이제 다문화 가정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대포폰, 대포통장, 심지어 법인 유령 법인의 사업자 CEO로 돼 있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명의 빌려줘가지고. 법인 통장이 워낙 지가 많은데 CEO가 돼 버렸어. 저희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링크 하나 눌렀고 그리고 제가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외국인 하나 조사를 했는데 대구에 보면은 이제 중장년의 분들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게 공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원에 보면은 건강 보조식품을 파시는 분들이 이제 판매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가 봐요. 그 외국인 조사하다 보니까 본인이 신분증이 어떻게 유출되는지 물어보니 자기가 꼭 가족들 데리고 보면은 그 공원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원한테 무료 시음료 1개월권. 네. 그걸 주겠다고 해가지고 신분증을 건네준 거예요.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게 당신이 이제 실제로 구독을 할지 안 할지 이제 그거를 정기적으로 살지 안 할지를 이제 선택을 필요하니까 당신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신분증을 줬는데 그 신분증으로 대포폰 3개, 대포통장 2개를 맞는 겁니다. 외국인이죠. 그 외국인이니까. 한국 사람 같으면 절대 이제 그거 안 할 거란 말이야. 한국인이어도 아마 그 60대 이상 분들은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경계심이 있지. 우리나라 분들은 그게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신분증 주면 안 된다는 거 알아. 인식이 돼 있거든요. 왜 그분은 모르잖아요. 이거 문제네. 그분이 대포폰 3개, 대포통장 2개에 대한 그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포폰 3개는 정규통신사법 위반, 대포통장 2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와, 구속감이야? 이렇게 이제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애들도 있고 가족도 키우고 있고 건강하게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외파는 이제 건강보조식품 판매원의 그걸 유혹이라고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매해 증가를 하고 대책 세워야 되겠는데 빨리.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너무나도 절실하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너무 절실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진짜 교육 꼭 필요하네.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신분증이 유출이 됐을 때, 범죄 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리딩 사기, 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투자 리딩 사기든 뭐든 제일 먼저 돈이거든요. 최종 목적지가 돈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일단 신분증이 유출됐을 때 제일 먼저 피해자분들이 하셔야 될 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통장부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정지하는 거 아니야? 통장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그러면 이게 신분증이 유출이 돼서 이 범죄자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할 수 있을까를 역으로 보면 되거든요. 아, 거꾸로. 제일 먼저 뭐부터 할 수 있을까? 이게 주말 따지지 않고 야간 따지지 않고 제일 먼저 뭘 할 수 있을까? 개설하잖아, 개설. 개설을 하는 건데 비대면으로 뭐가 개설이 가능할까? 핸드폰. 핸드폰, 대포폰이 휴대폰. 개설이 가능하다.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 통신사가 3대 통신사 KT, SK, LG 하나 더 알뜰폰. 알뜰폰. 이제 우리나라 이제 4대 통신사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가 MVNO라고 해서 이 우리가 말하는 다시 말해서 이동통신사에서 다시 말해서 밑에 계약을 맺고 있는 통신사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별정통신사. 아, 별정통신사. MVNO라고 하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3대 통신사 KT, SK, LG, 알뜰폰에서 그 약정을 맺고 있는 별정통신사가 약 100여 개. 이거 국민들이 아실 수가 없어요. 우리 별정통신사가 약 100여 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이 별정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개통이 가능해요. 핸드폰을. 신분증만 있으면은. 여기에 일부 별정통신사들이 신원 확인이 부실한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심지어 팩스로 신분증으로 타인을 사칭해서 별정통신사에서 핸드폰을 개통하고 있는 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 있더라고요. 이게 비대면으로 개통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개통을 신청하는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 신원 확인에 대한 철저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서 일부 별정 통신사들은 30분 안에 신분증 하나하고 약정서만 사인 위조해가지고 보내주면 핸드폰 유심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캬, 이거 신분증이 없어지면 동시에 그냥 바로 내 이름으로 그냥 대포폰이 하나 개설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1번 대포폰. 그래 1번 대포폰 만들고 나서 또 비대면으로 통장이 개설이 가능하네. 그렇지. 통장 그러니까 난 그게 제일 걱정. 통장. 대포폰 그다음에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완벽하게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대포폰 대출을 받고 그 대출에 대한 통지를 대포폰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먼저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대포폰 만들었다가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거네. 대출을 받고 하면서 본인 인증의 수단과 그다음에 그걸로 돈이 휴대폰으로 하는 오고 거예요. 가능에 대한 알림 수단을 대포폰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지. 그렇거든요. 자, 요 사이에 지금 우리 홍 박사가 지금 막 들어오셨어. 아, 네네. 원래대로 나오면 빨리 못 오시는데 빨리 자리 좀 만들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신분증 하나 유출되면 이제 1번이 휴대폰 개설하고 별정 통신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휴대폰 개설하고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그럼 대포 통장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본인 모르게 완벽하게 하나 이제 구축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19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오픈뱅킹 시스템. 다시 말해서 그렇죠. 오픈뱅킹. 우리가 오픈뱅킹이라는 게 보면 은행은 금융권에서만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정부 스타트업 육성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오픈뱅킹 시스템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적 사항 개인정보를 가지고 타 기관에서도 나의 신용도를 조회해서 대출 조회가 가능한 오픈뱅킹 시스템. 그 오픈뱅킹 시스템으로 조회를 해서 약관 대출을 받아버리고 그리고 그 인증 수단으로 대포폰으로 받아버리고 그러면서 또 대출이 나오면은 대포통장에다 입금을 하게 되고 그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되면은 또 다른 2차, 3차, N차 계좌로 분산을 시켜버리면서 그거에 대한 모든 입출금은 대포통장으로 대포폰으로 알림이 가다 보니 정작 신분증이 유출된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딱 정확하게 한 달 뒤에 고지서가 날라올 때 그때서야 인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이게 정확하게 말해서 현재 우리 4차 산업혁명과 오픈뱅킹 시스템, 빅데이터 시스템을 정확하게 범죄에 활용했던 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생성형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이 하나 더 결합이 돼서 이제는 유명인들을 사칭을 한 주식 투자 리딩 그들이 나와서 막 광고하고 주식 투자하면 어쩌고 저쩌고 떠드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아유 뭐 배우 누구도 나와서 하네 광고하네 그렇게 저거 생각하는 인증된 기관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 신뢰감으로 첫 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런지 근데 그게 딥페이크라는 거지. 딥페이크 기술, 생성형 인공지능에 가장 먼저 악용이 된 기술이 딥페이크 기술. 그 저번에 저한테 이제 제보 오신 그분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그 10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미국도 경제가 어려우니 한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카페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때 지인이 돈을 벌었다는 그 달콤한 그 솔깃 하나에 그 얘기 하나에 링크를 눌러서 들어갔는데 유명 연예인이 나왔고 거기서 막 광고하고 있고. 유명 연예인이 하니까 신뢰감이 갔고 그리고 나서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자본금 이거는 이제 시드머니 씨앗돈만 일부만 가지고 있으면은 몇 배로 불려준다고 하니 요걸로 자기가 검증 없이 들어가서 보니 피해 금액이 3천만 원. 그 3천만 원이 이분이 없어도 되는 돈이면 신고 자체도 안 하세요. 대부분 대출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범죄가 이렇게 깊숙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제가 이런 신고를 들어와서 접수를 해서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끝에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절차 지켜서 준수 지켜서 검찰과의 설득을 시키고 법원에 설득을 시켜서 자료를 받고 해석을 하고 다시 역으로 올라가고 이미 범죄는 이만큼 나가 있는데 범죄 피해자님이 돈을 송금하는 순간 골든타임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100만 원 이상 송금하면은 30분 이상 지연 이체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도 무력화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오픈 뱅킹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우리가 ATM기에서 ATM으로 사람으로 전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19명 이상은 다 인터넷 뱅킹으로 하거든요.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송금하게 되면은 지금은 해외 송금이 너무 간편합니다. 해외 송금이 그냥 그 자리에서 특히 이제 하나은행 어플 같은 들어가 보시면은 들어간 돈을 그 환율로 계산해 가지고 바로 해외로 송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30분 이상 지연 인출 제도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미가 거죠. 없네, 의미가. 이게 지금 보니까 현금 찾을 때 얘기네, 그거는. 현금 찾을 때 얘기죠. 지금 인터넷 누가 현금 들고 다녀요? 안 그러잖아요. 그 인터넷 뱅킹 어플로 보니까 지금 그 피해자분 피해가 들어와 가지고 영장을 받아서 일주일 분석하는데 일주일 그리고 제가 관련자도 조사해 보니까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좌를 확인을 해보서 이제 오픈을 해보니 피해자가 들어간 돈 그 1,000만 원이 다른 피해자들을 돈하고 수십 명하고 모여가지고 한 계좌로 모여요. 그 계좌가 모인 그 돈이 바로 베트남 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무려 딱 3시간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3시간 내에. 네, 3시간 그런데 안에. 수사에서 그 결과를 아는 데는 한 달 걸렸고. 영장 받고 분석하고 회신하고 미치겠다 진짜. 이게 예방밖에 없더라고요. 그 제가 예방밖에 없네. 검거는 거의 어렵겠네. 범죄 수사는 검거도 되지만 예방밖에 없더라고. 돈을 지킬 수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금융 사기 인터넷 사기, 직거래 사기, 피싱 범죄, 모든 금융 사이버 범죄, 금융 범죄를 통해서 돈을 지킬 수 있는 현재 국내 유일한 수단은 지급 정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지급 정지마저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범죄의 종류 테두리가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달리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분증이 유출됐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대포폰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단은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분실이 됐다는 걸 인지하는 그 순간 요게 분실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신분증이 분실되는 뿐만 아니라 찍어서 타인에게 불법적인 용도로 건네줬을 때도 분실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6시 이후나 9시는 관공서가 문을 닫잖아요. 문을 닫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분들이 발을 동동 굴리세요. 그러면 9시, 10시 때도 막 사무실로 뛰들어오세요. 그런 경우는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게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그 분실한 그 시점의 그 날짜, 그 날짜를만 확인만 되면은 그 분실 신고한 날짜 이후로 발생한 민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인터넷을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된 시간이 있어요. 분실 접수된 날짜가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접수된 날짜가 있거든요. 그때 그 시기 이제 그때 내가 확인만 되면은 그 시점 이후로 내가 발생한 대포폰 대포통장이라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주장이 근거가 돼요. 그 우리가 보면은 주민등록증에 그래서 발급일자 그걸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 분실 신고를 해버리면은 발급일자가 무력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정부 24하고 이제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주말 야간에도 분실 신고가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바로바로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고 제일 먼저 피해자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평일에 만약에 신분증이 분실됐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관공서에서 가서 이제 지자체 가가지고 일과 시간에 분실 신고를 해야 된다. 일과 시간에 넘으면 금요일 이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도 주민등록증 정부 24 정부 24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안전관리공단
취급하는 자체가 우리 이제 틀리기 구독자님들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신고를 하고 나서 지금 우리 보면 오픈 뱅킹 시스템의 좀 좋은 점이 하나가 내 운전면허증, 내 주민등록증으로 내 핸드폰이나 인터넷 전화, 그 유선 전화가 개통이 되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어요. 아하. 이게 있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은 패스 앱하고 카카오뱅크. 패스 앱에 들어가면은 본인 인증해서 우리가 패스 앱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본인 인증 수단으로 해서 금융기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패스 앱에 들어가 보면은 그 본인 인증 받고 들어가면은 내 명의로 핸드폰이나 대포폰이 개통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확인을 해서 차단을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오늘자 2020년자 12월자 기준으로 패스 앱하고 카카오뱅크 앱 이 두 개로 내 신분증으로 내 인적사항으로 핸드폰, 유선전화, 인터넷 전화가 개통이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내가 하려면 할 수 있는 거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본인 인증, 본인의 한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24시간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네. 예, 요 패스 앱하고 카카오뱅크 앱 좀 꼭 좀 잊지 말고 확인해 주셨으면 여기 딱 나와 있네. 이 전체 이렇게. 패스 앱. 패스 앱 이거 있네. 네, 패스 패스 앱이 네이버컴 뭐야 이게 ROK 패스는 이제 앱 하나 까시면 돼요. 앱을 하나 깔아야 되겠구나. 요즘에 이제 어떤 사이트 들어갈 때 패스라고 치면 패스라면 바로 나옵니다. 패스라고 치면 이제 앱이 뜨고 그거 눌러서 네. 다운 받아 가지고 앱을 내 휴대폰에 본인 깔아서 네. 글로 이제 들어가는 거네. 그거 네. 들어가서 이거 보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네.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구분 없이 패스 앱은 다 설치가 가능하고 오케이. 카카오뱅크도 많이 쓰시기 나도 때문에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 네, 이거 유용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패스 앱하고 지금 카카오뱅크에서도 계속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 아까 별정통신사가 KT, 100여 개 SK, 된다며. LG 이제 알뜰폰에서 4대 메이저 통신사 밑에 별정을 맺은 통신사 약 100여 개. 100여 개. 이제 별정 통신사들이 있거든요. 그 별정 통신사들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 앱하고 카카오뱅크 앱만 요것만 쓰더라도 확인만 해보면은 혹시나 이제 내가 의심이 됐을 때 내가 신분증 잊어버리면 이거부터 한번 해볼 이거부터 수 하셔야 있겠네. 돼요. 이거부터. 그것도 의심스럽다. 가까운 핸드폰 대리점에 가셨대요.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은 내 이름으로 지금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개통됐나 보다. 본인의 이름으로 이제 조회하는 시점 기준으로 의심되는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핸드폰이 개통돼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거 교수님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뭐 이상한 걸 막 누르시다가 이런 경우가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신분증이 유출됐구나. 아니 무슨 인적사항이. 저도 이제 자세한 내막은 잘 설명을 못 들어갖고 모르겠는데 뭐가 하여튼 유출이 돼가지고 핸드폰이 개설됐을 수 있다. 그거 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그러니까 신고를 하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막 대출 같은 거를 받게 될 수 있으니까 먼저 일단은 확인을 해보셔라 이래가지고 대리점 가가지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이걸 못 하셔가지고 네. 대리점 가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러더니 폰은 개통이 안 됐어요. 네, 다행히. 네, 다행히. 그나마 네. 얼마나 다행이야. 네. 지금 이게 신속한 피해자분들의 조치가 없으면은 이제 막을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제너레이션 이 세대 맞아. 기술은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이만큼 가서 우리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피해자를 이제 피해 당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 기술의 발전을 못 따라가지고 힘겹게 노젓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아예 인지 자체도 못해 변한 거를. 그럼 이제 늦게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나이 드신 분들 롯데리아 가가지고 키오스크 못 힘들어요. 눌러서 햄버거 못 사 먹는 거나 똑같은 거야. 실제로 저 많이 봤습니다. 그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아니, 나도 가서 처음에 헤맸는데 커피 시켜 먹는 것도 짜증 나더라고. 계속 눌러야 되고. 이게 뭐야? 또 요즘에 식당 가서 주문해도 요만한 판때기에다 주문 받으러 안 와요. 그거 자기가 알아서 눌러야 돼. 맞아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는데 얘 참 걱정이에요, 걱정. 이게 지금 이 기술이 이런 세대들이 가장 지금 사회를 떠받치고 있고 이제 가정을 떠받치고 있는 이 세대들을 공격을 했을 때 이제 범죄 무차별적으로 노출됐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진짜 문제네. 생각이 오늘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신분증 잊어버렸을 때 패스앱 깔아가지고 내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내 명의로 휴대폰 개설했는지 확인해 보는 거. 네. 그게 이제 패스앱 까는 거,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것도 안 되면 연세 드신 분들 들고 핸드폰 대리점. 핸드폰 대리점 가서 내 이름으로 휴대폰 개설됐는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차단도 같이 해줍니다. 차단도 같이 해주니까 네, 거기서 얘기하면. 가능합니다. 하여튼 신분증 잃어버리시면 그거 1번이네 1번. 네, 맞습니다. 신분증 관리 잘해야 되겠다 정말. 그래서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오늘 이제 주제를 하면서 지금 예. 제가 이 사건은 꼭 좀 얘기를 예.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 해줘요. 우리가 이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결합된 사이버 범죄가 이제 딥페이크 범죄는 가짜를 진짜로 믿도록 하는 모든 범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딥페이크가 가장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작은 기술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게 응용이 돼서 활용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로맨스 스캠. 로맨스 캠. 로맨스 스캠 피해자 자기가 작년하고 올해 이제 사건을 좀 했었는데요. 이제 이분들 피해자분들을 좀 제가 각색을 해가지고 좀 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그날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분이 오셨어요. 그 피해자분이 처음에 이제 112 신고를 하신 거죠. 112 신고를 해서 이제 제가 저 전화를 받고 이제 지구대 직원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 이분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특히 이 로맨스 스캠으로 오심되는 피해자분들은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 수치심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인 배신감. 수치심 때문에 왜냐면 쪽팔리고 속된 말로. 지금 이 대부분 이 로맨스 스캠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지금 제가 대부분 사건에 보면은 연령대들이 40대에서 50대, 60대가 많은데 20대도 내려왔어요. 지금 20대 분들도 내려왔거든요. 왜냐하면 20대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게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그 익숙해 있는데 지금은 MZ 세대들은 맞아. 앱으로 만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맞아. 그냥 여기 안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지금 우리 MZ 세대들 중에서 가장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유명한 그 데이팅 이제 소셜 데이팅 앱이라고 하거든요.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 유명 연예인으로 많이 나오는 그 광고들이 있어요. 그 보면은 거기 안에 로맨스 스캐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시장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그 지금 보면은 그때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제 그분이 이 수치심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제가 전화를 받아서 관할로 넘겨면 끝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화기로 넘어오는 이 기운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끊으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왕왕 있어요. 수치심 때문에 그래서 오시라고 내가 사건 접수를 하겠습니다. 와주세요. 제발 전화 끊지 말고 와주세요. 그 거주지가 어디시냐니까 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뭐네. 그 안산 경찰서로 안내나 하고 싶은데 전화는 받았으니 오시면은 내가 기다릴 테니 오시라. 단 절대로 핸드폰 지우지 말고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오셨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앉으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이제 저는 이제 로맨스 스캠 피해 사기는 확신이 들었는데 일단은 그분이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그렇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이제 좀 알 수 있을까요 하니까 핸드폰으로서 사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남자 사진인데 그러니까 외국인 같기도 하고 한국인 같기도 하고 어떤 좀 잘생긴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병실에 앉아 있는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데요? 이러니까 이분이 지금 미국 휴스턴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미국 휴스턴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래도 미련이 남았구나. 거기 병원에 입원한 게 확실하면 이제 자기는 다 안 당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진짜 많은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 이때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분을 어떻게 왜냐면은 이분은 지금 용기를 내서 저한테 왔거든요.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배우신 분이 이거 배울 대로 배우신 분이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사기라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절대 이게 안 그러면 된다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주보세요. 이렇게 저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제한테 옮겨 받아가지고 이게 우리 보면은 딥페이크는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탐지해내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하. 그 있거든요. 근데 육안으로 봐도 얼굴하고 이게 합성한 거예요. 아 여기 지금 사진에 네, 자료에 네. 주신 거 네. 요 놈이네 요거. 네, 그분입니다. 나갈 때 얼굴 이제 왜냐면 그 사진은 또 누군가를 도용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기를 저지른 게 아니거든요. 범죄자는 그 누구의 그렇지 이 사람은 또 합성한 거거든요. 이 사람도 다 한 사람일 수 있지. 네, 합성한 거거든요. 이놈처럼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합성한 건데 왜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지 좀 본인의 얘기를 좀 들려달라. 그러니까 마음은 초조한데 왜냐하면 지급 정지도 해야 되고 조사도 봐야 되고 지금 영장도 쳐야 되는데 너무 초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용기를 내서 오신 거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이혼 소송 중이시더라고요. 근데 이혼 소송 여성분이에요? 네, 여성분이 피해자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자기가 하더라고요. 힘든 시기. 그때 이제 인스타그램 DM을 하나 받은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분한테. 누구한테는 사기꾼이 보낸 인스타그램 DM으로 지워버릴 건데 이분은 그게 마음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약 한 달 동안 주고받았는데 이제 그 상대방 남성, 자, 그 지금 나와 있는 그 남성이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를 어떤 거 하냐면은 나는 미국 휴스턴에 있는 나사에서 근무를 하는. 그 휴스턴 하니까 바로 나사 생각. 그 생각나잖아요. 그 이제 그 인간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휴스턴 나사에서 근무하는 한국계 미국인 혼혈이다. 휴스턴 나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사실은 나의 고향인 어머니의 고향인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있다. 근데 지금 내가 당신한테 DM을 보낸 거는 프로필 사진이 너무 예뻐서 보낸 거다. 그거를 인공지능 번역기로 돌려서 한국어로 보낸 겁니다. 그게 안 맞거든요. 누가 봐도 본인이 누가 봐도 이거는 번역기로 돌렸다는 거 했는데 그분은 그걸 좋아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힘들었던 시기에 자기한테 보내는 그 노력을 자기한테는 이제 호감으로 받아들였기 그러니까 때문에. 서툰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생각했겠지. 그렇게 인공지능 번역기로 돌렸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이미 호감을 갖습니다. 한 달 동안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한국에 오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그 주고 받았던 그 시기에 마지막으로 자기는 이제 그 우주 비행선을 실제로 타고 우주 이제 그 탐사를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마침 뇌종양이 도져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람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안 되지. 절대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아이씨 그걸 속아? 이 내용만 듣더라도 피해자를 비난하기 때문에 그 피해자분들이 그래서 신고를 많이 못하고 있고 그 제가 추산하기로 이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에는 신고된 피해자들보다 신고 못하시는 피해자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분들 저도 평정심을 정말 유지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분이 이제 그 우주 비행을 하는 동안 뇌종양이 도져서 그 이제 휴스턴에 있는 그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1억 2천만 원을 병원비로 보냈더라고요. 아이고야. 치겠더라고요, 진짜. 아이고야. 이게 진짜 아. 무너지더라고요. 1억 2천만 원의 피해. 그러니까 이분은 심지어 그것도 다 대출 받으셨어요. 아이고. 그게 지금 최근에 국정원에서 로맨스 스캠 주의보를 발령을 했어요.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이제 행위거든요. 왜냐면은 국정원이 로맨스 스캠 피해를 당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돈이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부 유출이지. 그게 이제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1억 2천만 원 피해를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배우실 만큼 배운 분이 이게 누가 봐도 사진은 딥페이크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본인은 지금 이혼 소송 중이시라면서 그럼 법적으로 이혼된 건 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진짜 그분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피해 접수를 되죠. 했습니다. 피해 접수했어요. 피해 접수를 하고 이제 신고를 해서 계좌 영장을 받고 이제 또 한 달 걸리는 거죠. 한 한 달 달 걸려가지고 아이고. 추가 피해자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니까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나쁜 놈새. 이제 좀 심각한 피해자들, 피해 금액이 큰 피해자들 이제 불러가지고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이제 국가대표 체육을 하시는 분, 운동선수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분도 똑같이 한국계 미국 혼혈. 혼혈로 해가지고 그 주얼리 디자이너라고 사칭을 했더라고요. 보석 세공사. 외국에서는 그게 상당히 이제 인정되는 직업인가 보더라고요. 그 주얼리 세공 보석사라고 해가지고 이분도 인스타그램으로 DM 주고 받으셔가지고 이 국가대표 준비하시는 분도 3천만 원. 3천만 원 피해 당하셨고 그리고 이분도 여성분. 이분은 25세. 25세 국가대표 체육 운동하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45세 남성분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분한테는 이제 이스라엘 파병 여군으로 사칭을 해가지고 나한테도 자주 왔었는데. 우리는 보통 DM으로 다 지워버리는데 나한테도 DM으로 많이 왔어. 그 파견 나가신 분들. 이분은 실제로 그 DM을 받고 DM을 다시 보낸 겁니다. 보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1억 2천의 나사 우주 비행사 그 같은 시기 같은 시간대에 아이고야. 근데 이분은 파주에서 이제 미군 여성을 사칭을 해가지고 피해자분이랑 주고 받으면서 이분이 이제 그 자기가 그동안 군 생활하면서 모아놓았던 퇴직금을 수억 불을 지금
달러에 넣어가지고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이걸 이제 금고에 넣어서 지금 통관을 가고 있다. 그 통관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 통관 비용으로 1,000만 원. 그 넣은 금고도 사진 찍어서 보내줘. 사진 찍어서 보내주죠. 항상 그렇더라고. 네, 그렇게. 그다음에 뭐 외교부 행랑으로 국방부 행랑으로 그렇게 보낸다고 보내주죠. 이 주머니 그걸 또 사진 찍어서 그 속에 돈 들었다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증금 같은 거를 내야 이게 동결처럼 되어 있으니 네, 보증금 맞아요. 같은 걸 내서 이거 찾으면 내가 너 주겠다.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더 신뢰 감각에 이게 여권 같은 거 받아가지고 지금 통관증이 당신의 이름으로 나왔으니 이 돈만 보내면은 찾을 수 있다. 그 이 남자분은 파주에서 인천공항까지 직접 가셨다니까요. 같이 갔는데 그 가방이 있을 리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피해자 그 접수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저 계좌를 지급 정지를 시켰어요. 아 잘했네. 이런 경우는 은행에 왜냐면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그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급정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서 그 관련 근거를 추가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니 추가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 은행의 협조가 없이는 절대 안 되니 계좌를 동결시켜달라, 지급정지 해달라. 그러면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건 상황은 알겠는데 근거가 없어서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 때문에.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러면은 물어봤거든요. 그럼 당신들은 이제 은행에서 처리를 하는 기준이 뭔가요? 그 이제 은행 명의자가 클레임을 걸었을 때 항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게 또 맞기는 맞거든요. 사실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이 담당 수사관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은 내가 요청을 했으니 그 책임을 나한테 돌리면 되지 않냐? 수사관한테 돌려라. 근데 그게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그 수사관들 개개인의 희생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 말이 제도 안 없이는 안 돼요. 진짜 말이 제도 안 없이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행히 이 은행에서는 들어주는 도와주시더라. 편이죠.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은행에서 다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법과 제도가 없으면은 은행에 따라라 하는 거는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빨리 만들어야 돼 이거. 맞아요.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 논의됐어요. 그러니까 몇 년째냐고 몇 이거 년째 지금. 논의니까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어요. 노래 불렀는데도 안 되잖아. 지급정지 지금 관련된 이게 거.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오로지 보이스피싱만 되는 거 아니야. 지급정지. 전기통신 금융 사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지급 정지를 시키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외국인들이 지급 정지가 되면은 돈이 흐름이 왔다 가야 되는데 딱 끊기잖아요. 그럼 바로 해외로 도주합니다. 이 새끼 걸렸고. 도망가. 바로 해외로 도주를 걸렸다고 하거든요. 생각하는 이제 그걸 거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이제 돈 빼내는 돈을 빼고 넣고 할 때 우리 저희들이 알람이 올 수 있거든요. 접수를 해놓을 수 있거든요. 그때 따면 되는. 부정계좌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부정계좌 등록 바로 뜨더라고요. 아침에 바로 떠가지고 바로 은행에 가니까 나이지리아 국적의 걔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이게 이 로맨스 스캠이 나이지리아 스캠이라고 해가지고 나이지리아 형법에서 이제 비롯된 겁니다. 이게 부유한 사칭, 내가 가지고 있는 억대의 재산을 마음이 선한 사람한테 아무 조건 없이 준다는 이 조건이 나이지리아 스캠에서 비롯돼가지고 이게 현재 수출이 되고 있어요. 이 범죄가 수출이 되고 있고 한국형으로 맞춤형으로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계좌는 동결시켜 놓고 근데 계좌는 동결시켰는데 저한테 접수됐던 피해자분들의 돈은 이미 다 빠졌어요. 빠져나갔어요. 그 지금 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 구조를 보니까 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은행 어플이나 앱들을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럼 우리 보면은 우리 계좌 송금할 때 무통장 송금이라는 게 있어요. 무통장. 이게 통장이 없이 그 사람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인적사항으로만 주고받으면 돼요. 이게 외국도 있어요. 웨스트 유니언이라고 이 자기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국적 그다음 여권, 그다음에 그 가상의 계좌만 있으면은 이게 지점이 없기 때문에 그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피해자들이 보낸 돈만 하더라도 벌써 2억이 넘거든요. 이거를 100달이 끊어가지고 잘랐구나, 쪼갰구나. 웨스트 유니온으로 전부 나이지리아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야, 분산했구나. 그럼 이제 이 돈을 찾으려면은 나이지리아로 가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건거는 했습니다. 건거는 했는데 피해자 돈을 이제 환수는 어렵고 이제 그 조사를 하면 한 3개월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 나이지리아 스캐머들을 조직원들을 이제 통칭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 나이지리안 프린스, 나이지리안 왕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우리는 해외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엄청난 부와 명예와 또 돈을 가지고 있고 요거를 불특정 다수한테 DM으로 보내가지고 받는 사람들한테 DM으로 해서 당신을 줄 테니 거기에 들어가는 단지 조그만 수수료. 통관 비용, 근데 나의 인건비, 용돈,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니 교제를 하니 이제 뭐 돈을 조건 없는 돈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게 나이지리안 프린서, 나이지리안 스캐머들이 쓰는 수법이고요. 이게 지금 최근에 한국 사람들한테 맞춤형으로 인스타그램 DM을 타인을 좀 화려한 스펙, 자랑하는 보통 여성분들한테 얘네도 조사해 보니까 한국 여성들은 몸짱 남자를 좋아합니다. 걔가 그랬어요. 걔가 영어로 몸짱 남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몸짱 남자들의 몸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기술로 DM을 보내면은 열에 3명은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삽니다. 한국 수사관들이 사이버 범죄 수사 시스템이 탄탄한 건 하지만 당신들보다 우리의 조직원들 시스템은 더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추방되면 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치겠다. 그냥 화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걔네들이 우리 이런 이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만큼 이 조직이 따라가고 있어요. 이 조직이 탄탄해요.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뿌리를 오래 내리고 있으면은 조직이 탄탄합니다. 맞아요. 자기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검거가 되더라도 나는 법원에서 재판형 받고 추방만 되면 끝이야. 내가 가면은 내가 10호면은 11호, 12호, 13호가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데리고 있었던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해보니 너네들 이거 키우는 아카데미가 있는 거야 하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죠. 제가 그 나라에 가봐야 되는데. 사기꾼 학교가 있구만. 이게 거짓이면 좋겠는데 실제로 있을 거예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조폭들도 이제 폭처법 그 내가 연수하는 데 가서 덮치니까 폭처법 법정 갖다 놓고 강의하고 있더라니까. 야, 그러면 요 그러면 잡기는 어떻게 부정계좌 등록해놓고 인출할 때 뜨니까 가서 땄구나. 인출할 때 떠가지고 저기 가까운 이제 지구대 파출소 직원이 먼저 나가도록 하고 거기서 잡았구나. 이제 신병하고 확보하고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가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서. 그럼 따면 뭐하냐고 돈이 날라가 버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네들도 보면은 피해자분들이 돈이 들어오면은 일정 수당에 이제 그 돈을 받고 그 제하고 나머지 돈을 웨스트 유니온으로 보내버리거든요. 아, 지들 수고비는 따로 받고 일당을 받고. 피해자 돈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은 청구를 했는데 구속은 됐는데 이게 피해자들한테 온전하게 정의가 실현이 되느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로맨스 스캠 피해 당하신 분들이 피해 보면 이게 온전하게 다시 원복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에 비해서 얘네들은 추방만 내면 끝이니 이미 돈은 거기 가 있고. 그렇다고 그걸 우리나라 교도소에 수감시켜놓고 우리 세금으로 밥 먹이는 것도 아깝고. 네, 맞습니다.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추방이라는 또 이 장치가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악용. 그리고 외국인 교도소는 또 편해요. 스테이크 나오고 그래요. 들으면 들을수록 화납니다. 네, 그 아카데미가 있다고 하니 그 제가 실체는 확인은 못했는데 참 속상하네 정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건 나이지리아 정부하고도 내가 그 예전에 그 현직에 있을 때 첩보도 많이 있었거든요. 국가 단위에서 나이지리아 정부한테 항의하고 네. 외교 어떤 관례에서 문제도 삼고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각종 방법은 다 동원해 봐야 돼요. 네. 우리 외교부 당국에서 나이지리아 외교부 당국에다 얘기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니네 국민들이 다거리 몰려와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 이건 자체 내에서 우리가 추방해주면 니네들이 강력 처벌한다든지 물론 지들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지만 우리 돈이 또 우리나라 보면은 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저희 우리나라 또 힘든 직업을 많이 대체를 하고 계세요. 또 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나쁜 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범죄를 악용해서 들어오고 있는 범죄자들이 많다라는 게 좀 많이 좀 화가 났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로맨스 스캠도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이 된 또 다른 이제 악용 사례였던 것 중에 하나인데.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중간에 본인도 좀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맞아요. 그 감정 때문에 심정적으로 안 넘어가는 믿고 싶은 거잖아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본인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서 하는 얘기도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 네, 그래서 돈 보내면 안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이제 우리가 왜 미사 오고라 그래야 될까, 간용 오고라 그래야 될까, 사랑에 눈이 멀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안 보이니까. 네. 근데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이게 우리 경위님은 피해자를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그게 그걸 참 좀 깨달을 수 있을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게 있으면 네. 설득하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정말 쉽지가 않아. 쉽지 않아요. 안 들으니까. 이게 이제 각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거 제가 어떻게 이 첫 번째 제한테 그 나사 외국인 이제 우주 그러니까요. 비행사 그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당신이 지금 본인이 당한 거는요.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보이스피싱은 누구든지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범죄니까 그 이분이 그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그날 이제 조사받고 끝난 간날 심지어 그 사람한테 또 DM을 보냈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동두천 경찰서 박종희 경위를 만나는데 너 사기꾼이라면 너 진짜 이게 배신감 때문에 아이고 그런 거 보내면 안 돼. 그 보내 수사 방해인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보내시면 안 된다고 도망간다고 제가 조치를 할 시간이 필요한데 도망간다고. 왜냐면 이분들이 이 각성의 제도가 필요한데 저는 이 각성의 효과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면은 우리 영화 인셉션이라는 영화 보면은 인셉션을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그 당사자들이 자고 있는 그 꿈에 들어가잖아요. 꿈에 들어가서 나는 내일 일어나면은 계획된 그 스케줄대로 해야 되는데 그 스케줄을 A대로 행위를 하지 않고 C대로 행위로 바꿔버리거든요. 인셉션의 각성 효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줘야 되냐? 일단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일단 교육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근데 이 교육에 대한 논의나 그런 거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거의 한 7년 동안 혼자 했으니 그 말 다인 거죠. 혼자 한다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투자 리딩이나 로맨스 스캠이나 우리 제3자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면은 자, 이거를 했을 때 이 사람을 각성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말 안 들을 겁니다. 어려워. 맞아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아무리 강하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그분을 의심을 하지.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그 사람한테는 심리적 지배가 되어 있지, 돈이 많이 들어가 있지.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과 심리적 지배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깰 수 있는 각성 효과가 우리가 아직 논의를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거는 이제 뭐 교육이나 이런 거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은. 아니 사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 내가 사기 당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따지더라니까. 맞아요.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여? 내가 너 난 사람 그렇게 멍청해 보이냐? 막 이러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막 힘들더라고. 이렇게.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약간 캠페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고 이게 교육이 있어도 굉장히 좀 이게 보이스피싱도 그렇잖아요. 저는 보이스피싱 이거 예방 캠페인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살짝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저게 진짜로 저렇게 하면 보이스피싱이구나. 저런 방법이 보이스피싱이구나가 딱 와닿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뭐 하면 조심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느낌이니까 그걸 아무리 많이 접해도 그 딱 실질적으로 그 본인이 당사자가 그런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이게 그거야라고 딱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워낙 다양해서 그래. 수법이 워낙 또 다양하다 보니까. 시나리오도 촘촘해지고 그러니까. 또 생태계가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이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할 수 있는 기관, 단체, 이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주제를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주제가 두 가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요. 이게 해킹 사이트도 만들어줍니다. 에이? 이제 이게 지금 어떤 해킹 얘기냐면 사이트를 만들어줘? 우리가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보면은 챗GPT, 챗GPT로 대표되는 게 생성형 인공지능이거든요. 이 지금 이 해킹 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건 윤리에 어긋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이 자기들이 진짜와 가짜와 거의 유사한 이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낼 때 그 소스 코드로 들여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 툴이 이거 유형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이버 범죄 이제 전문 추적 수사 기법 교육을 다녀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현재 피싱 범죄자들이 진짜 사이트와 거의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스 코드를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도움을 일부 받고 있는 거를 봤거든요. 와.
야, 이거 이 큰일이네.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 큰일이네, 심각해요. 진짜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당하신 분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날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회식을 하면서 이제 같은 동료분들이랑 회식을 하고 공중 화장실에 이제 여자 화장실에 핸드폰을 놔두고 가신 거예요. 네. 핸드폰을 놔두고 간 겁니다. 그 아이폰 최신폰.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아이폰이라고 하면은 보안에 강하다. 그렇게 이게 생각하죠. 떨어뜨려도 누구도 깰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기술이 단단해지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점을 두는 게 개인정보 보호. 다시 말해서 삭제하면 복원이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경찰청에서는 포렌식을 이 삭제한 거를 다시 복원해내는 그거에 지금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행히 이제 아이폰이어서 집에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핸드폰을 화장실에 놔두고 이제 약 30분이 지나서 집에 와서야 그걸 인지를 하신 거예요. 그 인지를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제일 먼저 핸드폰을 분실하게 되면은 분실 신고는 하거든요. 분실 신고를 했어요. 그럼 분실 신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5분 단위로 그 핸드폰 위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분실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분실된 핸드폰이 분실 모드로 바뀌어요. 네. 바뀌어가지고 이 핸드폰은 누구의 것입니다. 이 핸드폰을 습득하게 되면은 010-1234-567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의 소중한 핸드폰이니 꼭 연락 주세요. 자, 그렇게 핸드폰 분실 신고하고 분실 모드로 바꿔놓고 다음 날 되다 보니까 핸드폰 전원이 이제 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있다가 액을 벗고 이제 기다리다가 3일 있다가 그 분실 모드로 해놓은 010-1234-5678 카카오톡으로 애플 본사로 문자가 하나 옵니다. 아, 왔어요?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지금 핸드폰이 습득이 되었으니 본인 확인이 맞는지 개인정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아, 다행이다. 그래도 한국은 살만하구나. 개인정보를 입력해달라고? 이제 그게 본인이 맞는지 애플에서 보낸 거니까 애플에서 보냈으니 아, 그렇지. 애플 그러면 본사에서 보낸 거야. 애플 본사에서 보냈으니까 이제 본인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건 당연히 해서 내가 맞다라는 걸 핸드폰을 받아야 되니까 인적 사항,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넣어버린 거예요. 다 보냈구나.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핸드폰에 되어 있는 그 잠겨 있던 핸드폰을 열 수 있는 키를 줘버린 거예요. 그렇지, 이제 풀지.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애플은 이제 만약에 핸드폰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네. 애플 본사에서 온 거 아니야? 애플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왔어요. 카카오톡으로 왔어요. 카카오톡으로. 애플은 카카오톡으로 오지 않아요. 아, 절대 카카오톡으로 오지 카톡으로 않습니다. 안 오게. 본인 인증 확인을 위한 그 절차 거치지 않아요. 않습니다. 맞아. 않습니다. 그 피싱 범죄자들이 그 애플 본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조작된 사이트로 링크를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 애플 본사 홈페이지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는 게 똑같이 생긴 겁니다. 전혀 본인 눈으로는 구분이 절대 할 수가 마음 없습니다. 놓고 입력했구만. 일반인들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긴 있어요. DNS 주소, 도메인 네임 서비스. 우리가 보통 https www.naver.com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싱 사이트들은 이제 apple.com이 아니라 APPLE 애플에다가 1을 하나 더 넣는다든지 뭐 하든 APPLE를 L을 1로 바꾼다든지 애플스 S 하나 더 S를 하나 더 붙다든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아. 그거 누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자세히 봐요. 그걸 DNS 주소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진짜 애플에서 보낸 건 줄 알고 개인정보 아이디 패스워드를 그대로 넣어버리게 되면은 이 피싱 범죄자들은 그 사람의 애플 계정에 들어가서 그나마 이중 인증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플 계정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모두 탈취,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 모두 탈취, 핸드폰은 대포폰으로 이제 넘겨버리게 되는 이런 피해를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그 피해 자한테 그 사이트를 가져와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소스 코드를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게 보니까 지금 현재 2024년 12월 달에 지금도 애플을 사칭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해서 코드가 짜놓은 일부 전체가 아니고 전체는 해킹 사이트이기 때문에 챗GPT는 윤리에 위반해서 짜지 않아요. 이 피싱범들이 그 사이트에 이제 일부 애플과 유사한 구조로 할 수 있는 그 코드를 챗GPT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으로 사이트를 딱 만들어 놓은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 패턴이 결국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이용된 거네. 범죄에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술이 좋고 결국 기기의 기능이 좋아지면은 그 사람의 기능도 기술이 같이 향상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을 공략하면 돼요.
얘네들이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수준이 향상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공략하면 된다라는 정확한 그 공식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 야,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이게. 진짜 희한한 교묘하네 정말 이거. 근데 나라도 애플에서 그렇게 오면 나라도 임명할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왜 카카오톡으로 보냈을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거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르는 잃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은. 휴대폰 찾았다는 그 반가운 생각이 들으면 애플하고 카카오 관계 없다는 거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됩니다. 찾았다는 반가움에. 왜냐면 우리 스마트폰에는 이야, 우리 얼마나 절박한데 휴대폰 잃어버리면. 우리 자아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뭐냐고 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미디어의 그 사이버의 그 리터러시를 딱 활용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의 딱 공략을 이용하는 게 이게 사회공학적 기법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해킹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기술이 아무리 좋고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그 기술에 대한 같은 의식의 수준이 아니면은 사람을 공략하면 된다. 네, 그 비슷하게 공략하면 된다. 제가 교수님 저는 약간 이런 거 하고 하니까 의심이 좀 많은 타입이라 예를 들면 우리가 보이스피싱도 핸드폰에서 이렇게 좀비폰이 되면 아무리 거기 뭐 기관 전화번호를 눌러도 자기네들 이상한 가죠. 대로 연결되잖아요. 가죠. 그러면 제가 가끔씩 이제 저희 부모님 뭐 이상한 거 누르면은 아빠가 만약에 그러면 엄마 핸드폰으로 거기 대표 전화번호를 눌러갖고 엄마 핸드폰으로 해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사이트도 예를 들면 애플에서 왔다 이렇게 하면 이 링크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렇지. 네이버 같은 데다 애플 쳐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홈페이지면 거기 똑같은 기능 다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링크 누르지 마시고 이상한 거 누르지 그러니까 마시고 얘들이 제공한 그 링크를 누르지 말고 네. 그냥 애플이라고 걔들이 왔으면 애플로 들어가서 하라는 거지. 애플 원 사이트에 그런데 거기는 될 리가 없지 그러면. 그렇죠. 될 리가 없죠. 없죠. 개인정보 수집을 아니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저 박주임 말대로 아는 사람 같으면 그렇겠네요. 애플이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그죠? 애플하고 카카오톡은 전혀 뭐 관련이 없는 회사니까. 그럼요. 거기 경쟁자죠.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용할 자체가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근데 이제 모르죠.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거의 공황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찾았다고 연락이 오면 눈에 뵈는 게 없어.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아이고 웬 떡이냐고 눌러댄다고 이게. 맞습니다. 아 이거 조심해야겠네. 이거 진짜 중요한 조심해야 사례네. 네. 네. 이 사례 진짜 중요한 사례야. 이렇게 지금 수법이 워낙 교묘하고 이제 지금 범죄도 야. 이제는 융합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 이제 범죄 지금 모든 게 융합으로 가고 있듯이 이제 모든 범죄가 이제 융합으로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딥페이크를 활용했던 이제 제일 좀 많이 화가 났고 아마 네. 구독자분들도 좀 많이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란물. 음란물. 네, 이게 이제 꼭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이게 주시죠. 사실은 이게 음란물이 워낙 민감한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꼭 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오케이.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2023년도 지금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은 되게 이례적인 보고서 하나 있어요. 2023년도 그 딥페이크 분석 보고서라고 한 외국의 보안업체, 한 외국의 보안업체가 2023년도 이제 이 오픈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다크웹과 다크넷을 포함해 가지고 여기 안에서 들어있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 성영상물을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보니 가장 많이 제작된 나라가 한국이더라. 이게 정말 정말 제 가슴 아파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한국이야? 한류의 영향도 커요. 아.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다크넷 다크웹 사이트에 이제 그 딥페이크 나와 있는 저는 그 인공지능 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딥페이크 키워드를 추출해내는 거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될 게 올해 이제 법사위가 통과가 돼 가지고 딥페이크 합성 성 영상물은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처벌받죠. 이제 그 법사위 통과됐어요. 이제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뭐 엊그제 저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된 이제 법원 판결 봐봐. 아, 네. 열이 확 받더라고 그 얘기 그렇죠. 들으니까. 그렇죠. 그 또 딥페이크는 아동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고.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고. 법에 그렇게 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그냥 그 기계적으로 재단을 내버리면 범죄 예방 안 돼요. 지금 국민들이 그래서 이 법감정에 대해서 이제 진짜. 괴리감 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외국 보안업체가 발간한 이 딥페이크 분석 보고서에 보면은 한국 아이돌을 활용을 한 이제 한국 아이돌이 도용이 된 착취가 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그 저도 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고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정말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착각이 들 정도로 그게 정교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딥페이크 영상물이라고 하면 이 상용화된 요즘에 유료 버전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무료 버전하고 유료 버전 써보면은 약간 딥페이크라는 게 표가 날 정도로 급격하게 화면이 틀어진다든지 얼굴이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은 얼굴이 일그러지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 물리가 깨져버리거든요. 근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가수들이 격렬하게 춤을 추고 있는데 너무 전혀 흐름도 안 깨지고 있고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다크넷하고 다크웹에 있다 보니까 삭제 차단 폐쇄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부 통계만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이 가장 발생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 그 한류의 영향을 받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통계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다크넷하고 다크웹 들어가 보면은 이 디지털 성범죄 시장이 가장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이제 지금 앞으로 모든 범죄의 종착지이자 또 다른 출발지는 이제 다크넷하고 다크웹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 다크넷, 다크웹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보이스피싱 하면은 1차, 2차, 3차, 4차 거쳐서 마지막 집결지에 모이듯이 1차 계좌, 2차 계좌, N차 계좌가 있다고 하면은 이 디지털 성범죄도 유통 경로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텔레그램 SNS. 텔레그램 SNS가 얼마 전에 이제 드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가 되긴 했어요. 됐잖아요. 체포되면서 이제 한국에는 러시아하고 극비리에 난리가 났더만 지금. 프랑스에서 이례적으로 그 프랑스에서도 그 적용 법제가 그 음란물 방조 이제 그런 적용 법제를 이제 한 거죠. CEO가 이걸 알 수가 없다. 너네들에 대해서 기업의 도덕적 책임을 묻겠다. 이 너무나도 이제 환영할 일은 맞아요. 환영할 일은 맞는데 프랑스 혼자만 해서는 안 되고. 맞아. 프랑스 혼자 해서는 안 돼요. 맞아.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하고도 이제 극비리에 이제 얘기가 됐죠.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 이제 디지털 성범죄 컨텐츠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한국이랑 협력하겠다. 이제 이게 문을 여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될지 한번 이제 저희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텔레그램에서 반드시 옮깁니다. 딴 데로 옮기겠지. 반드시 옮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옮기겠지. 둥지를 틀고 있는 놈들은 옮길 수밖에 없고 그 지금 경유지로 보이는 곳 중에 하나가 디스코드라고 있어요. 이 디스코드 이 SNS가 실시간으로 화상 통화가 가능해요. 이게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톡 보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개설이 가능하고 네이버는 네이버 밴드 카페가 개설이 가능하죠. 그렇죠. 커뮤니티 그 안에서 플랫폼 안에서 커뮤니티가 나눠지잖아요. 디스코드는 그 서버라고 해서 채널이 개설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똑같아요. 디스코드는 어디서 하는 디스코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해외 SNS 플랫폼이고 이 디스코드는 지금 현재 국내 사용자들이 약 70% 이상이 청소년입니다. 아이고. 이게 게임 점유율이 높아서 애들 디스코드 하는 게 이거구나. 이거 게임하는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디스코드를 써요. 그래서 제가 그 디스코드 안에는 디스보드라고 그 네이버 커뮤니티처럼 채널 검색이 가능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해시태그 성인, 뭐 해시태그 야설, 해시태그 야동.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외국에서는 금지가 안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미국 해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러면 그 초대를 하면은 초대를 수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그때 봤던 그 방에 보니까 578테라바이트. 이게 578테라바이트는 우리가 음란물 한 편당 1시간짜리 영상 2기가바이트라고 하면 이제 수천 편을 볼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상품권하고 지인 사진하고 문화상품권만 보내주면은 고퀄리티의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을 내려받을 수 있게끔 용량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크면은 클수록 바로 못 내려받으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있어요. 요즘에 클라우드 서비스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같이 이제 내려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사를 해가지고 디스코드는 또 국제공조는 당연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합성 영상물에 대해서 가입자 정보들을 특정을 해가지고 검거를 해보니까 진짜로 자괴감 많이 들더라고요. 전부 다 청소년들입니다. 어떡하냐.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든 사람, 유포한 사람 전부 다 청소년들이고요. 그걸 물어보니까 이게 이 청소년들이 이 딥페이크 합성 성 영상물을 만드는 데 대해서 이거를 놀이로 알고 있어요. 이걸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으로. 죄의식이 전혀 없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법으로 처벌하는 게 선행이 되는 이제 물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전부 다 청소년이니까 어떻게 하면 할수록 계속 청소년들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디스코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은데 디스코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텔레그램처럼 묻고 싶지만은 그게 또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청소년들을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걸 게임과 놀이와 문화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으니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이 하고 있고 더 화가 나는 거는 최근에 보니까 학교 선생님 그 카카오톡 프로필 얼굴도 도용해서 많이 맞아요.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부 학교 선생님들은 카카오톡 프로필을 꽃, 산, 하늘 그런다대 얼굴 못 올린대. 그리고 애들 몰래 사진 찍는 것도 항상 신경 쓰인대. 그런다 하더라고. 그 제가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마 졸업 앨범이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제 없는데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안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다들 도용을 당하니까. 근데 우리 졸업 앨범은 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되게 아련한 추억이잖아요. 예전엔 집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게 이만큼 와서 이제 졸업 앨범이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온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디스코드 이제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제 하고 있는 이제 피해자들을 많이 근거를 했는데 그 여기 안에도 청소년이 약 70% 이상의 사용자들이 있다 보니까 나쁜 어른들이 피싱 범죄 사이트도 여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피싱 범죄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은 청소년들은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교육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교육, 네, 진짜 디스코드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제를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이 된 생활을 이제 깊숙이 아마 이게 오늘 구독자분들도 이 생성의 인공지능이 엄청 큰 도움 됐어. 네, 생성의 인공지능이 되게 낯설 수도 있는데 꼭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주제 좀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거 오늘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정말 많이 예방될 것 같아. 고급 정보. 이건 진짜 고급 정보예요. 이거 현재 또 요즘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감도 못 잡는 일이잖아 이게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박주임 선택해서 오시라고 한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게 다시 한번 처음에 해봐도. 잘 이해를 못 하셔도 자꾸만 들으셔야 돼요. 그런 게 있다던데 혹시 비슷한 거 아닌가? 들으시고 아셔야 맞아. 그거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네.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패스백 같은 맞습니다. 거 그다음에 카카오에서 내 신분증 잊어버리면 내 명의로 휴대폰 바로, 도용했는지 네. 바로 확인해보고 안 되면 나이 드신 분들 저 대리점 가서 내 이름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했으면 정지시켜달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즉시 이런 거 즉시해라.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 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네, 전문가가 있다라는 꼭 경찰 안 해도 되잖아 그런 거. 그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용됐다 그러면 경찰에 그때 신고해도 되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 우리 한국 실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분증 그냥 아무데나 제공하는 거 지금 본인들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거 아니야. 경품 받고 신분증 내주고 지금 그게 한국 사람들은 알아. 신분증 함부로 주면 큰일 난다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아는데 우리나라로 시집 온 분들 장가든 분들은 잘 모른다고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말 모르니까 맞아요.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쓰인다는 거 아니야 신분증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건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들 따로 외국인 상대로 해서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좀 근무하면서 이제 느낀 최선의 방법은 이제 교육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알아야지. 맞아요. 그걸 하면서 서로가 지식을 모아보고 의견을 모아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모든 범죄는 이제 사이버가 결합이 안 돼서는 얘네들도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범죄자들도. 그러네 이제 다 해. 그러면은 이게 이제 플랫폼들의 도덕적 기업도 맞아. 상당히 많이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목소리를 내놓은 것도 없고 저희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플랫폼 기업을 이게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디스코드하고 우리 박주임이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싸웁니까? 텔레그램하고 어떻게 싸울 거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해주고 다 해주고. 끝나고 나면은 저는 항상 PTSD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전화가 엄청 많이 오니까 그리고 우리 박주임이 너무 힘들게 아니에요.
그 보면은 제보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보도 지금 그동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저도 이제 모두 그 제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미제 전담팀에다가 제가 다 첩보 작성해가지고 고마운 올리고 일이야.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많이 그 구독자분들 힘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저는 그분들 보면서 아 사건 의뢰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건과 관련된 이 미디어에서 가장 지금 뿌리 깊고 전통 깊고 가장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 진짜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댓글을 잘 안 보거든요. 저 혹시 상처받을까 제가 댓글 봤는데 댓글 중에서 저도 원래 안경 렌즈를 쓰는데 그 수사관님 안경 렌즈가 눈이 되게 작아 보이는데 렌즈 없는 거 쓰셔도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오늘 그거 보고 제가 아니, 렌즈 없는 거 쓰고 왔어요. 이거야? 저 댓글 보고 구독자분들이 저까지 이제 또 이렇게 조언을 주시고 우리 저 사건을 해 식구니까. 맞아요. 네. 그 개건 교수님이야. 별 말씀입니다. 맞아요. 아이고. 저보다 더 전문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박주임 오늘 또 가서 오후에 사건 또 네, 해야 또 된다면서 해야죠. 빨리 네, 보내줘야 기본적으로 되는 해야죠. 입장이야. 네. 우리 아이고, 구독자님들 어떡해요. 아마 오늘 꼼꼼하게 좀 챙겨서 잘 들으시면 정말 도움될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만 알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좀 알려줬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맞아요. 주변 사람한테. 그래서 자꾸 일파만파 퍼져서 네. 그래 예방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본인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오늘 들으신 내용을 옆 사람 전달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주임 오늘 고생했어요. 오늘 바쁜데 와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